안녕하세요. 퍼스널 마케팅 연구소장 민진홍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마케팅 메일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 메일 매거진 신청 링크가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퍼스널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기문입니다. 대표님, 지난 시간에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디지털 마케팅 전반의 현황과 플랫폼별 특성과 장점에 대해 다뤄보잖아요. 너무 오래 했어요. 그렇죠. 구글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까지 활용 가능성을 전체적으로 짚어보느라고 꼭 1시간. 네. 저도 이거 녹화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어리게 했나? 이번 주부터는요, 조금 한 해 분량을 갖다 줄여가지고, 좀 더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춰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렇죠. 자, 디지털 마케팅을 기업이나 개인이 시작한다면 어떤 순서로 무엇부터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게 좋을까? 혹시 참고할 만한 체크리스트 같은 거라도 있으시면요, 좀 그것부터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체크리스트 되게 좋아해요. 원래 연구하시는 분이라서. 이게 그 강의를 하거나 그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순서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학문을 접하든 뭐 어떤 새로운 연구 주제가 주어졌든 일단 그 배경을 알고 전체 그림을 알아야지 그 개별적인 어떤 기술, 기법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를 새로 공부하는 분들한테 제일 그 우선적으로 해보십사 하는 부분들이 그 역사예요, 역사. 네. 도대체 그게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지만 네. 그 기능, 그 서비스, 그 플랫폼이 왜 나오기 시작했는데 요 질문을 꼭 던지라고 그러거든요. 어제도 제가 잠깐 페이스북 의뢰를 드렸잖아요. 저는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만 가르쳐 주실 줄 알았더니 어떤 왜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배경에 대해서. 그래서 원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그 기법은 각자가 처한 환경이나 그 다음에 상태에 따라서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전혀 아닌 경우를 마치 그걸 정답인 것처럼 배워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참 많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고비 빵빵한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그 마케팅 뭐 이렇게 툴과 방법을 월 광고비 50만원, 100만원도 못 쓰는 그 소상공인들한테 하고서 만약 그 방법을 써보세요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게 먹히나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일단 어떤 거든 간에 그 기본 원리, 큰 그림 그리고 그런 서비스가 나왔으면 그거가 왜 나왔는지 이런 걸 이제 찾아보는 게 일단 기본인데 그런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툴들을 크게 몇 가지를 다뤄본 거거든요. 구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끝에 이제 네이버까지도 지금은 무시할 상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도입을 이걸 하겠다. 그러면 당장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 뭐 페이스북부터 해? 구글부터 해? 그렇죠. 네이버부터 해? 뭐가 좋은지 이제 바로 이제 실행에 들어가면 이제 순서부터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뭘 하려고 하는데요. 목표부터 세우셔야 돼요. 마케팅의 목표. 디지털 마케팅도 이렇게 분야가 여러 가지고 해야 될 뭐 플랫폼도 가지가지가 있다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을 때 어느 게 더 유효하고 필요한 그것도 우선순위상 급한 건지가 일반 소상공인은 단순하게 수익을 창출한다. 그런 목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그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광고도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신상품이나 신제품을 만들었어. 우리 가게 이제 새로 신규로 오픈했어. 이제 신장 기업이야. 뭐 이랬으면은 새로 오픈하는 데들이나 신상품이라면 사실 그런 상품이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럼 이름부터 알려야 되거든요. 이런 상품을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어느 동네에 무슨 가게가 새로 생겼어요. 라고 이름부터 알려야 돼요. 그런 거 보통 이제 인지도 단계에서 인지도 광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라도 최대한 어떻게요? 많이 그 사람한테 이 이름을 알리도록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이제 보통 인지도 혹은 도달 광고라고 해가지고 우선 많이 뿌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거기에 집중해야죠. 오고 안 오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자 이제 대충 이름 뭐 알릴 만큼 알려졌으면 이제 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해가지고 혹시 진짜 뭐 우리가 먹는 가게였으면 내가 먹을 거리가
네.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 아, 저번에 그 무슨 새로 생긴 뭐가 가게에 있었다는데 라고 하면 검색해봐야 되잖아요. 네. 네, 찾아가 보게 해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게 이제 검색 광고. 검색 광고. 예. 그게 클릭 광고라고 하죠, 사실. 클릭을 했을 때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게 검색 광고고, 두 번째 단계에 필요한 광고가 이제 방문을 유발하는 그런 클릭 유발 광고가 필요해요. 클릭 유발 광고요. 그렇죠. 그렇게 와서 만약 우리 쇼핑몰이었다면 물건을 사게 해야 되잖아요. 그 사게 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이제 행동들이나 광고를 보통 우리가 전환 광고라고 전환. 전환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구매 전환이죠. 구매 전환. 사게 만드는 거고, 뭐 그것 말고도 이제 뭐 한꺼번에 바로 사는 물건이 아니야. 너무 비싸. 한 번 사면 그냥 뭐 평생 써. 뭐 이런 물건들은 막 고민해가지고 비교할 거 다 해보고 나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일단 회원으로 우리가 가둬놔야 돼요. 회원으로 확보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회원 가입을 시키게 하고 연락처를 따서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어떤 형태도 우리 쪽에 한번 맛을 보여주려면 이벤트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벤트 만들어 놓고 이번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이벤트 하니까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전환의 목표들입니다. 구매는 최종 단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가장 높은 단계의 어떤 전환인 거고요. 그 전에 하다못해 이벤트로 일단 접점이라도 한번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우리 정보 보고 싶거든 회원 가입해 주세요라고 하면 회원 가입 정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물건 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전환의 어떤 목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디지털 마케팅을 한다고 작심을 하셨으면 그걸 통해서 뭘 할 건데 지금 그 뭘 할 것인가가 일단 정해져야지 어떤 수단이 더 맞을지 또 어떤 게 더 같은 돈 들여서 더 효과가 높을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첫 번째 거를 무시하고 블로그를 해야 될까? 그렇죠. 당장 페이스북 하는 게 좋아요? 블로그 하는 게 좋아요? 이거부터 물어보니까 당장 수익을 갖다가 내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냥 페이스북 할까요? 블로그 할까요?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뭘 하실 건데 왜? 뭐 때문에 필요하신데요? 이것도 사실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라. 그래야지 어떤 수단을 쓸 건지가 정해진다. 자, 그러면 이제 목표 잡았다고 뭘 해야 되겠어요? 목적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일까? 그렇죠. 나한테 맞는 게 뭘까를 보려면 뭘 해봐야 돼요? 진단을 해봐야 돼요. 자신이 광고한 내가 현재 뭘 팔고 있지? 내가 현재 지금 뭐 어떤 아이템을 사람들한테 지금 전달하려고 하지? 그리고 여태까지 어떻게 그럼 이걸 전달하려고 어떤 수단을 썼었지? 그리고 그 여태까지 해왔던 게 과연 적절했는가? 실제로 우리 음식점 하는데 지난주에 VJ 특공대에 나왔어. 광고 안 해도 줄 서 지금. 그러면 굳이 내가 할 필요성이 없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기존에 내가 뭘 해왔고 그 해왔던 방식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먼저 하는 진단이 선행돼야 돼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은 더 마찬가지예요. 일반 소상공인들이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예요. 자, 내가 만약 오프라인에서 어떤 매장을 운영하거나 가게, 식당 이런 걸 운영한다고 쳐봐요.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뭘로 진단해요? 매상. 그렇죠. 하루에 몇 명이 왔고, 한 사람이 얼마어치를 사줘가지고, 그래서 일 매출 해서, 정해보고 있고, 월 매출 다 해보니까 얼마야? 비용 얼마 나갔는데, 수익 얼마 남았어? 이것만 해봐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장사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하는데 훨씬 더 간단할 수도 있고, 직관적일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은 그렇다 치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요, 우리한테서 물건을 사간 사람만 데이터에 남죠. 그렇죠. 물건 만약 구매했으면, 어디로, 우리 전화번호 몇 번이니까 어디로 택배 보내주세요. DB를 물건 살 때밖에 안 남겨요, 사람들이. 그렇죠. 회원가입, 아까 필요하다고 했지만, 굳이 내가 어떤 정보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지 않은 한 회원가입 안 해요. 정보를 안 남기죠. 왜? 내가 지금 당장 물건 살 것도 아닌데 뭐하러 내 정보를 줘?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선 내가 만약 온라인에서 쇼핑몰 같은 걸 운영한다고 하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정보를 갖고 있지? 이제 요거부터 먼저는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마케팅 수단, 어떤 방법을 새로 도입을 하실 때는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적절한가를 진단부터 하셔야 돼요. 예. 사실. 그래서 가끔가다 저한테 이제 그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잘하고 있는지 좀 봐주실래요?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 한번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 알겠고요. 근데 혹시 홈페이지 갖고 계세요? 예. SNS 하고 계세요? 네. 블로그는 하시나요? 근데 지금 뭐를 하고 계신데요? 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이 어떠한 온라인 채널에다가 자기를 노출하고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 뭐 하고 계신지 그 리스트를 한번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미팅을 못 해요. 한 1주나 2주 후에 미팅 하시죠. 라고 얘기해요. 분석하신 다음에. 왜? 그 블로그, 그 홈페이지 혹은 그 쇼핑몰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봐야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예요? 혹시 홈페이지에 추적 코드 심어 놓으셨어요? 이제 물어보거든요. 예. 예. 혹은 쇼핑몰에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거 매장 관리, 쉽게 말하면 매출 관리 말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금 추적하고 계세요? 이렇게 일반 소상공인들이 그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왜? 오프라인은 내가 직접 상대하니까 어떤 고객이 왔다 갔다, 저 사람이 뭐 먹고 갖고 명함 넣었다, 이거 보이잖아요, 눈에. 예. 근데 온라인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문한 사람들은 안 봤다고 쳐. 왔다 간 사람, 와서 구경만 하고 간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잡아낼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시면서도 추적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와서 설령 물건을 안 사갖고 갔더라도 들어온 순간부터 다 추적되거든요, 원래. 그렇죠. 그 추적된 데이터가 로그 데이터로 남아요. 그걸 보통 이제 우리 그 웹 브라우저 상에서 우리가 인터넷에 서핑을 하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하나 남는 거를 우리가 쿠키라고 그래요. 쿠키. 쿠키? 먹는 쿠키? 스프링 같아요. 그 왜 쿠키라고 했는지는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쿠키라는 속에 어떤 사람들이 어느 페이지에 언제 어떻게 접속을 해가지고 뭘 보고 갔는지 정보가 쫙 남게 돼 있어요. 남죠. 그래서 그 정보를 내가 끌어내가지고 분석만 할 수 있으면 설령 우리 사이트에 와가지고 물건 하나도 안 사고 간 사람, 구경만 잔뜩 하고 간 사람이라도 리스트, 그 사람들이 누군지까지 몰라도 어떤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잡아내서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 도입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내가 현재 만들어 놓은 어떤 사이트들이 있으면 거기에 오는 방문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분석부터 시작해야 된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CC 카메라가 있어야 되죠. CC 카메라. 우리 매장에서 어떤 손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면 주인이 24시간 그렇게 뚫어지게 보고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매장에 CC 카메라 하나 설치해 놓고 24시간 만에 녹화를 할 수 있으면 나중에 틀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에는 누가 와가지고 뭐 하다가 뭘 나갔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실제로 지금 마트나 대형 마트, 이마트나 롯데마트 혹은 백화점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매장 곳곳에 CC 카메라 있어요. 그게 누가 이거 뭐 훔쳐가지 않나, 혹은 이렇게 점원들이 이렇게 퇴근할 때 이렇게 가져가지 않나, 이거 감시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용도냐면 우리 매장에 방문한 손님이 어느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이동 경로를 가지고 결국은 뭘 사갖고 나가는가를 분석하는 툴이에요. 실제로 해외 전문 마케터들 중에는 이 비디오 카메라 판독만 전문을 하는 마케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몇 살쯤 돼 보이는 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느 매장에 가서 몇 분 정도를 지켜보다가 사람한테 이 동선이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1층으로 올라가는지 지하로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만 내리 분석하는 그런 업도 있는데 굉장히 고급 직종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건 이제 우리가 마케터를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CC 카메라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된다니까요. 이미 심어져 있어, 사실은. 그래요? 근데 심어져 있는 거를 이제 내가 정보를 끌어내는 데는 그 장치를 이제 어떤 장치예요? 일단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브라우저 안에 제가 쿠키라고 정보를 자동으로 쌓인다고 그랬잖아, 로그 정보가. 근데 그 정보를 이제 그 정보를 추적을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라라고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데이터 쌓여만 있으면 뭐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내가 볼 수 있도록 나한테 보내라라는 명령을 해야죠. 예. 그 역할을 하는 게 픽셀이라고 하네요. 예. 픽셀이라고 하는데 많이들 픽셀 씹는다. 픽셀 씹는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픽셀이라는 걸 이용해서 쿠키 정보를 그 입수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데이터 정보를 이제 내가 받아보게 하는 장치. 요 장치를 일단 하셔야만 거기서 데이터를 우리가 축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픽셀 씹는 게 필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만약 내가 소위 말하는 우리 고객들이 우리 사이트, 우리 쇼핑몰에 오는 고객 방문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보지 않고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반쪽짜리 마케팅이에요. 그렇죠. 그냥 결과적으로 몇 개가 팔렸다라는 걸 보고 이번 달에 이 상품이 잘 나가네, 다음 달에 이 상품 좀 더 해야 되네. 뭐 이 정도밖에는 답을 못 내죠. 결국은 양동이에 구멍이 뚫리는데 계속 물을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매출 데이터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충분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다가 이 물건을 사는지 이 행동 데이터까지를 만약 연계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으면 예측이 가능해요. 이번 달에 이 물건이 이만큼 팔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런 사전 행동들을 하더라 라는 게 분석이 되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골라내면 이 상품이 더 팔리겠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 광고도 마찬가지로 이 상품이 제일 잘 팔렸어. 이번에 좀 판매량을 좀 늘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물건을 산 사람들의 행동이 어땠는지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많이 산다면 광고를 할 때도 이런 맞춰서. 행동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뿌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만 골라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객이 어떤 행동 패턴을 갖고 있는가를 내가 파악을 해낼 수 있으면 그 사람들만을 따로 또 뽑아내가지고 가장 제한된 타겟에다가 가장 적은 광고비를 들여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광고비도 많이 절약된 쓸데없는 광고비를 낭비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막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 한 시간에 수백 명이야. 다 우리 물건 사준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딱 관상을 보는 거지. 저 사람 우리 물건 사줄 사람, 여태까지 우리 물건 사준 사람들이 관상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관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 딱 지나가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 관상이 맞아. 그럼 잠깐 스톱. 이거 하나 받아가시죠. 이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게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들어보니 페이스북은 맞춤 타겟, 말씀하신 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구글 분석을 병행해서 사용하라는 조언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글과 페이스북이 어떤 장단점이 있게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람을 추적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사람을 추적한 가능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어. 그리고 이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쿠키 정보에 로그 정보가 남아. 그래서 누군가가 접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 로그인을 안 하고 들어온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근데 페이스북처럼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24시간. 1인 1계정의 실명으로 자기 얼굴을 내건 상태로 만약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다면 알 수 있죠. 누가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에 오긴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머리띠 이게 뭐죠? 이름표 하나 달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 어느 동에 사는 누구입니다라고 들어와가지고 막 행동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다른 어떤 SNS랑 틀리게 이건 모든 경우에 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 로그인된 상태로 우리 가게에 페이스북 로그인한 사람에 대한 행동을 추적할 수 있을 때 가능하죠. 근데 구글이나 혹은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구글 가서 무슨 키워드로 검색할 때 로그인 먼저 하시고 나서 검색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하죠. 안 하죠. 네이버 가서 검색하는데 로그인 먼저 하세요. 안 그러면 검색 안 해줘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서비스는 아직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굳이 네가 누군지 밝히라고 하진 않는 거예요. 안 그러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 디지털 마케팅으로 검색을 했어. 아니면 우리 지금 윤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게 마케팅 진짜가 나타났다. 퍼스널 마케팅 이런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다 하더라도 누가 했는지 모르죠. 이 키워드가 몇 번 검색됐어는 나오죠. 그렇지만 그래 누가 했는데 라고 하면 모르죠. 왜? 로그인 안 했으니까.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서. 근데 만약 로그인을 하게 했으면 요새 구글도 로그인 많이 시켜요. 알게 모르게. 그래요? 아예 구글은
그 지메일, 구글 쓰려면 지메일 용도로 많이 쓰는데. 예, 그렇죠. 지메일을 쓰려면 일단 접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접속 정보를 아예 어떻게 해요? 브라우저 단에도 남겨놔버려요. 웹 브라우저 자체에다가. 예. 그게 뭐냐면, 크롬. 예. 구글, 예, 구글 크롬을 웹 브라우저로 사용을 하시면. 거의 크롬 쓰잖아요. 네, 크롬에 처음에 딱 자기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 예. 크롬 서비스 자체를 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설정해 가가지고 로그인 먼저 하는 거예요. 로그인부터 해야죠. 예. 예. 왜 그러냐면, 하나의 브라우저를 가지고 여러 명이 등록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가 이 브라우저 하나를 가지고 니네 식구 다 쓸 수 있다. 네. 대신 아빠, 엄마, 아들, 딸 따로따로 계정을 따로따로 만들어줘. 네. 그러면 따로따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줄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고민 중에 하나예요. 왜요? 딸내미가 자꾸 이제 프린팅, 우리 프린터가 이제 제 컴퓨터에만 붙어 있어가지고 네. 프린트하려고 이제 보통 제 PC를 와서 쓰는데 꼭 야, 네 걸로 좀 써, 네 계정으로 좀 써라고 해도 꼭 제 계정을 가지고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카톡도 이제 예. 가끔 쓰는데, 그러면 PC 버전 카톡 있잖아요. 예. 그 접속을 자꾸 끊어놔요. 제가 제 이름으로 해놓은 걸 갖다가 지 이름으로 바꿔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도 여러 명이 쓸 수 있도록 할 때는, 예. 어떤 사람이 접속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정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여기서 지메일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게. 그래서 사실상 구글도 만약에 지메일로 구글 크롬에 이미 접속이 된 상태에서 뭔가 사이트를 움직였다고 그러면 사실도 이 사람도 누군지 잡아낼 수 있어요. 누군지. 그래서 구글이 개인 정보를 잡아내고 싶을 때 지메일도 아이디 베이스잖아요. 지메일을 만드는데 굳이 뭐 꼭 실명을 꼭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안 하죠. 대신 실명을 쓰라고 유도하는 게 이제 유일하게 뭐가 있냐면 구글 플러스. 구글이 페이스북이 너무 잘 나가는 걸 보고 야 이러다 밀리겠네 싶어가지고 페이스북을 쫓아잡으려고 이 SNS 시도를 거의 한 서너 번을 하거든요. 거의 다 개발해놓고 나서 시도도 못하고 뭐 접은 게 많아요. 뭐 구글 웨이브, 뭐 구글 토크, 뭐 많아요. 하여튼 다 접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도 요 정도면은 페이스북이랑 한번 해보겠다 싶었던 플러스? 게 구글 플러스예요. 절반의 성공. 뭐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플러스 쓰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뭐 없죠. 왜냐하면 이미 너무 기존 패턴에 익숙해져 있고 구글로 SNS를 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렇게 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로그인을 하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쇼핑몰에 방문해서 무슨 물건을 사가고 갔는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강한 겁니다. 그렇죠. 페이스북은 로그인을 안 하면 애시당초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니까. 그렇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건 친구나 지인들, 나랑 소셜로 친구를 맺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글을 올렸는지, 어떤 사진을 올렸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네가 가까운 친구니까 네가 이런 새 소식을 올렸으니 너도 받아봐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접속 정보를 줘야지. 네 친구가 누군지 확인이 될 거야. 그렇죠. 그래야지 친구 중에서 이 글이 올라왔으니까 이거 너 봐 이렇게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렇죠. 페이스북을 쓰시려면 로그인은 무조건 디폴트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로그인하면 사실 끊지도 않아요. 안 하죠. 로그아웃 자체를 안 해요. 계속 페이스북.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4시간 페이스북의 로그인 정보를 내가 갖고 웹사이트를 헤매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페이스북이랑 연동되어 있지 않은 웹사이트가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자기가 올린 컨텐츠, 자기가 제공하는 아이템, 자기가 제일 팔고 있는 상품 이런 걸 보여준 다음에 네가 혹시 이게 마음에 들거든? 네 친구들한테 좀 공유 좀 시켜줘 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북 공유 버튼, 쉐어 버튼이라고 그래요. 쉐어 버튼을 다 꽂아놨거든요. 모든 웹사이트가 다 그래요. 쇼핑몰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뭐 신문사 가보세요. 한겨레 뭐 어디고 뭐 어느 사이트 가보세요. 이거 보고 나서 혹시 괜찮으면 친구들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공유 버튼 다 붙어 있죠. 그렇죠. 그 공유 버튼이 붙어 있는 만약 사이트에 내가 방문했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행동들은 거의 다 페이스북이랑 연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하고 조선일보에 가가지고 이 기사 괜찮아 그래가지고 한번 내 친구들한테 링크를 태워서 공유를 시켰다. 그러면 그 정보는 아무개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조선일보에 오셔가지고 어떤 테마의 기사에 어떤 거를 좋아요한 다음에 친구들한테 공유했어요. 까지가 페이스북 서버에 남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페이스북이. 이게 지금 조선일보를 예로 들었지만 만약 쇼핑몰이었으면
내가 무슨 뭐 아디다스 쇼핑몰에 갔어. 뭐 265인치짜리 뭐 파란색 신발을 뭐 10분 동안 구경했어. 네. 설령 안 샀더라도. 그러면 페이스북 아이디 뭐뭐를 가진 사람이 아디다스 무슨 페이지에 와가지고 265인치짜리 신발을 본 다음에 안 사고 갔어요. 그래서 리마케팅 광고가 필요한 그렇죠. 거죠. 조금 설명해 주세요. 리마케팅 광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산 사람들한테 네. 어떻게요? 아니 왜 기껏 10분씩 구경하고 또 살려고 하는 분들은요. 비교를 하기 전에 뭔 행동을 하냐면요. 네. 장바구니에 넣어놔요. 그렇죠. 네. 찜해놔요 일단. 찜에 넣지 사는 게 아니라. 네. 장바구니에 넣으면은 물론 살려고 넣는 분들도 있죠. 네, 있죠. 근데 절반 이상이 50%? 예.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나서 나중에라도 살짝 다른 것도 비교해봐. 또 예. 딴 사이트 가가지고 딴 쇼핑몰 가가지고 또 비슷한 거 비교해본 다음에 예. 아 그래도 제가 나 구간이 명관이야. 처음 봤던 게 제일 나. 음. 그러면 돌아오지. 안 그러면 그냥 장바구니 넣어놓고 나가버려요. 만약에 안 샀을 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네. 사람은. 자 그러면 이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다른 경쟁사를 가봤더니 더 좋은 게 있어가지고 나가버렸어 이 사람이. 예. 자 그러면 나가버렸으면 끝일까요? 나가면 보통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나갔더라도 예, 다시 예, 다른 경쟁 사이트로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 사이트를 아예 접고 다시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예. 여기까지 와서 장바구니에 넣고 갔어요 하는 기록이 어디에 남아있겠어요? 페이스북에 아까 쿠키에. 쿠키. 쿠키가 갖고 있는 정보가 바로 그거예요. 예, 예. 예. 누가까지는 이제 로그인 안 하면 못 잡아내지만 예. 어떤 그 컴퓨터로부터 예. 예, 어떤 사이트로 들어와서 예. 예, 무슨 행동을 하다가 뭐 쉽게 말하면 뭐 회원가입을 했다든가 뭐 무슨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어놨다든가 예. 이런 정보를 임시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쿠키가. 예. 설령 이 사람이 중간에 딴 사이트로 빠져나가가지고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 그 사이트에서 이 사람이 예, 장바구니에 이거 넣어놓고 나갔어요까지가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 그 쿠키 정보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 끌어올 수 있으면 올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남잖아요. 예. 여기 더군다나 페이스북으로 접속한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도 사실 추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묶어. 예. 우리 사이트에 와가지고 예. 다시 구매할 예. 가능성이 높죠. 물건을 살 듯이 그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물건 안 사간 사람만 골라내. 그래야 이 사람만 묶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예. 약간 뭐 할인 이벤트라든가 어차피 비교해보고 나서 안 산 사람인데 뭔가 특전을 줘서 예, 똑같이 또 광고를 한다고 해서 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사고 싶으셔서 지금 찜까지 하셨는데 보니까 안 사고 나가셨네. 제가 그냥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거 감사한 뜻으로 여기 20%짜리 쿠폰 하나 붙여드릴게요. 그래 그게 리마케팅.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간 사람들한테만 어떻게 해요? 20%짜리 예, 할인 쿠폰을 붙여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한테만 보내요. 일반인들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 다 보내면 다 할인해주게? 가격이 20%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예. 만약 이 사람이 그 경쟁 사이트에 가가지고 다른 물건을 사서 예. 나는 이미 수요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몰라도 예. 그때 막 이거저거 구경하다가 결국은 내가 그냥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그냥 그 장바구니에 찜만 해놓고 나왔어. 근데 오늘 갔더니 얘가 20% 할인해준대. 또 20% 그냥 할인해주나요? 쿠폰은요 항상 마감 기간이 있어. 유효 기간이 있어. 앞으로 2주 이내. 뭐 이런 3일 이내. 예. 뭐 보통 보통 일주일밖에 안 줘요. 예. 뭐 이달 말까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달 말까지 이 쿠폰은 유효합니다.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그럼 어때요? 리마케팅. 어차피 한번 사고 싶어서 찜했다는 거고. 예. 이거 20%로 할인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가격 메리트가 생긴 건데 그나마 또 2주 뒤에는 못 산대.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구매할 확률이 높죠. 그거 본 순간에 삽니다. 예. 2주까지 안 기다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쿠폰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마켓, G마켓이나 11분가 이런 데 가서 뭔가 한 번 구매 행동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 접속하자마자 뭐 나와요? 다시 접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접속한 기념으로 1,000원짜리 쿠폰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그 쿠폰이 단 1,000원이라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로 못 빠져나가게. 내가 지금 저번에 11번가 쿠폰 10분가 1,000원짜리 지금 찜해놓고 있는데 네. 거기 가서 사면 그 1,000원 할인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G마켓 갈 사람이 11분가 다시 온다니까요. 그래서 요컨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고스란히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리스트로 만드는 거를 맞춤 타겟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페이스북은 맞춤 타겟이라고 그러고요. 예. 구글은 잠재 고객이라고 불러요. 잠재 고객. 용어만 우리 한글 용어만 틀리고요. 맞춤 타겟. 실제로 그 영어 메뉴로 이렇게
뭐 전환을 시켜보면요. 둘 다 오디언스예요. 오디언스? 네. 오디언스. 우리가 보통 청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관객들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광고 업계에서는 오디언스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 결론적으로 페이스북과 구글 추적이 필수적이란 말씀인데요. 그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따라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공부하면 다 되는데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진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이트들, 유튜브 동영상 치면 많으니까, 뭐 페이스북 픽셀 삽입 방법, 또 뭐 구글 뭐 추적 코드 삽입 방법, 뭐 구글 웹 분석, 이런 식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그 다른 데 가서 검색하지 마시고 유튜브 가서 왜 중요하죠. 설명만 봐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되게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써요 실제로. 이게 기술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유튜브 가셔가지고 제일 좀 그 가급적 최근에 나온 그렇죠. 그 올라온 동영상 중에서 뷰수가 조회수가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조회수가 많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쉽게 설명했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그렇게까지 조회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로 뒤진 다음에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비교적 최근에 올라온 글 중에서 조회수가 제일 많은 거, 요거부터 먼저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도의 기초 지식들을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을 유튜브를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 공부하는 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그걸 만날 시간이 없거든 유튜브 가서 만나시는 게 정석이면 최선입니다. 박사님 많이 만나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바빠요, 저도. 자, 오늘 시간이 부족해 아쉽네요. 뭐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게 필수라고 생각해요. 구글을 왜 써야 하는지, 페이스북 추적 픽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픽셀을 어떻게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그 쿠키에 얽힌 비밀. 픽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얘기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나눠보죠.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발신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